안녕하세요. 라보TV 이윤성입니다. 오늘 첫 영상인데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단칸방에서 살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음 결혼하셨을 때 두 분 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가는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라 아버지한테 물려줄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가도 농사를 짓는 쪽이었는데 옛날에는 딸한테는 결혼해도 재산을 거의 안 줬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공고를 졸업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좋은데 취직을 하셨어요. 계속 성실하게 다녔으면 먹고 살만했죠. 근데 아버지 성격이 좀 할말하시고 요새 말로 개김성 있는 분이라 오래 못 다니시고 빨리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군무원으로 취직돼서 진해에서 일하셨는데 되고 나서 이제 결핵이 생기고 또 이제 뭐 내부에서도 좀 윗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만두고 나오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술 먹는 것도 좀 좋아하시고 또 시골에서는 겨울에 토박을 조금 했는데 또 그거 하면서 좀 돈도 좀 날리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할 때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선을 봤을 때 어머니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나이도 32살인데 30살이라고 2살 속이고 땅도 좀 있다고 뻥을 치고 나중에 어디 공장에 가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 뻥이었죠. 요새 그랬다면 바로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금방 제가 들어서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살았죠. 그렇게 계속 사는데 뭐 집에 땅이 없다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신 게 사우디에 가야겠다. 그때 젊은 사람들 좀 돈은 많이 벌러 사우디에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갈 수는 없고 뭔가 기술을 배워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선택하신 게 샤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샤시 기술을 배우러 창원에 나가셨죠. 그렇게 살게 된 방이 단칸방입니다. 그 단칸방은 들어가면 부엌이 하나 있고 부엌에는 뭐 이제 연탄 아궁이 하나, 골로 하나, 이제 그릇 넣어두는 찬장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죠. 집이 똑같은 집이 4개가 붙어 있었는데 4집이 그 화장실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 초라하고 좀 불편한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집인데 살기 창피한 집인데 거기에 살 때 슬픈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비록 이제 아버지는 이제 샤시 배우러 가시고 어머니도 낮에 계속 일하셨어요. 시장에도 갔다 오고 하시고 식당에서도 일하셨다고 하는데 다 나가시고 저 혼자서 5살, 6살 된 애가 혼자서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맞은편 누나집에서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뒤에 있는 다리 밑에 가서 물총 싸움도 하고 또 맞은편 누나 3명은 그 집은 좀 잘 살았는데 뭐 집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방도 한 3개고 마당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데리고 가서 누나들이 많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집에 있는 슈퍼도 아저씨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내가 이사 갈 때는 보스콘도 주고 그랬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엄청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친구들이랑 뭐 앞집 누나들이랑 재밌게 살았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좀 슬픈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옆집에 저보다 2살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아빠가 그 바나나를 500원이나 바나나를 사가지고 그 애한테 먹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때 바나나를 한 번도 못 먹어봤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애도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다 먹고 이게 아빠도 조금 떼서 주지도 않고
자기 애를 다 먹였습니다. 그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그 외에 좀 슬펐던 일이, 그때는 용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끔씩 우리 친척들이 와서 100원씩 주고 왔어요. 빠져서 먹으라고. 그때 이모가 와서 100원을 주고 갔는데, 그 100원을 들고 있다가 옆집에 친구가 놀랐어요. 로봇을 들고. 저는 집에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로봇 들고 노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로봇 멋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100원을 들고, 야, 그거 너무 멋지다. 그건 100원하고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잘 가지고 놀았죠. 근데 다음날 제가 이제 과자가 사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100원만 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어제 이모가 준 100원을 물어보니까 대답했죠. 그 로봇가 바꿨다. 엄마가 화를 내더니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거 하고 100원을 바꾸냐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큰형님이 와가지고 100원을 주고 갔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손을 쫄라가지고 딱따구리를, 과자를 사다가 1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주면서 딱따구리를 2개 사서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동생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돈을 들고 슈퍼에 가니까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있는 겁니다. TV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한.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따구리는 잊고 무시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어요.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딱따구리는 하나 어디 있노?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또 엄마가 화를 내면서 종아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픈 일이 엄청 이제 서럽고 억울하고 가슴에 이렇게 맺힌 그런 슬픔이 아니라, 순간에 잠시 슬프고 그냥 지나고 보면 좀 어이없는 그런 슬픔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100원 과자 사 먹은 가지고 그렇게 때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그때 엄청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근데 저는 밥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반찬은 별로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단칸방에서 힘들게 제대로 못 먹고 살아도 슬프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이웃들이 친절하게 같은 이웃으로 잘 대해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앞집 누나들도 엄마 없이 혼자 있는 동생을 데려가서 집에 데려가서 잘 놀아주고, 동네 친구들도 잘 놀고, 옆에 슈퍼 아저씨도 친절하게 대해줬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못 살지만 나중에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단칸방에 소홀하게 살아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새 보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요새 초등학교들 아이들 사이에서 빌거지, 휴거지라는 말을 하고, 빌라 사는 아이들은 무시하고, 휴먼시아,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부모가 가진 재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아야 되고 무시받아야 된다는 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이 특히 학벌 안 좋고 돈 없고 빽 없는 젊은 세대들이 성실하게 일해서는 잘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뭐 척불 없고 돈 없고 뼈 없어도 진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뭐 대기업 이런 쪽 사람들은 뭐 자기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말든 계속 대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기업 일자리는 거의 안 생기죠. 그 이외에 있는 일자리들은 뭐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이 300 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돈 벌어서는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기 힘들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방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데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시대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고쳐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